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러 출발해 볼까요? 그럼 고고싱. 지영 씨, 우리 같이 살까요? 흠뻑 젖은 지영을 병철이 감싸 안으며 말한다. 아직은 빠르지 않나요? 3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쳐온 시간은 한순간에 끝났다. 지영은 마지막 교무실 문을 나서며 가방끈을 단단히 쥐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 보내는 박수 대신 복도 끝에 형광등만 깜빡이고 있었다. 선생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뒤에서 수줍게 묻는 제자의 목소리에 지영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고개를 돌리진 않았다. 눈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응. 잘 지내야 해. 국어 공부 계속하고.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퇴직은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다. 하지만 사실은 버티지 못했다는 표현이 더 가까웠다. 몇 해 전부터 정신없는 행정 업무에 학부모 민원까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 남편이 떠난 지 10년, 이제는 오직 딸 서윤 하나만이 삶의 이유였다. 그리고 하나뿐인 동생 윤철. 지영은 그 아이 같은 동생을 끝까지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부모가 남긴 집과 예금, 유산 정리는 모두 윤철이 도맡았고 지영은 별 의심 없이 인감 도장을 건넸다. 그게 시작이었다. 누나, 잠깐만 내 사업이 좀 안 좋아졌어. 대출 하나만 보증 좀 서줘. 윤철의 목소리는 다급하면서도 간절했다. 지영은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도장을 찍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설쳤고 이틀 뒤 윤철의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가 되었다. 그 후 집은 순식간에 경매로 넘어갔고 세간살이는 창고에 맡긴 채 지영과 서윤은 분당의 오래된 오피스텔로 이사해야 했다. 욕실 타일 틈새에서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고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다. 엄마, 나 이 방에서 자면 돼. 서윤은 이불을 들고 좁은 작은 방에 들어갔다. 방바닥은 아직 덜 마른 상태로 축축했지만 딸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없는 배려에 지영은 주방에 서서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다. 선배, 요즘 과외 구하기 힘들죠? 이쪽 지역 엄마들 사이에선 커리어보다 케어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예전에 함께 근무하던 후배 교사가 건넨 말이었다. 지영은 그 말에 꽂혀 주변 지인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혹시 국어 과외 필요하신 집 있으신가요? 초등이든 중등이든 상관없습니다. 수십 통의 문자, 수많은 무시.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왔다. 혹시 선생님 맞으신가요? 저희 손녀가 좀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은퇴한 외과의사라는 말에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 집 손녀가 국어 성적이 너무 낮다고 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에 지영은 잠시 교사였던 자신을 떠올렸다. 누군가에게 내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기대, 그리고 다시 가르칠 수 있다는 희망. 그건 한참을 잊고 지낸 감정이었다. 저녁이 되자 지영은 작은 책상을 꺼내고 국어 교과서와 노트를 펼쳤다.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다. 서윤이 방문을 열고 나왔다.
생글 웃으며 말했다. 엄마, 오늘은 좀 괜찮아 보여. 지영은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다.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가가 먼저 젖었다. 괜찮아. 엄마 아직 안 끝났어. 말끝이 약간 떨렸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했다. 삶이 무너졌을지언정 마음까지 무너지게 둘 순 없었다. 분당 끝자락 오래된 고급 주택가. 지영은 양손에 책가방과 필기도구를 든 채 무겁게 철제 대문을 밀었다. 어서 오세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중년의 가정부가 현관문을 열어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지영을 안내했고 마당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자 기품 있는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은은한 한약 냄새, 묵직한 목재 가구들, 벽에 걸린 커다란 동양화가 눈에 들어왔다. 그때 정장 차림의 남자가 계단을 내려왔다. 머리는 반쯤 휘고 굳게 담은 입술엔 딱딱한 고집이 묻어 있었다. 선생님이신가요? 저는 이병준입니다. 손녀 유림이 할아버지예요. 지영은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다. 상대의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안에서 짧은 관찰이 느껴졌다. 눈빛은 예리했고 자세는 정갈했다. 반갑습니다. 아이 성향이 어떤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오랜 교사 시절의 습관이 아직 남아 있었다. 병주는 순간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그리곤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말수가 적습니다. 국어 성적이 평균보다도 한참 낮아서 걱정이에요. 학원을 다녀도 별 효과가 없고요. 잠시 뒤 유림이 거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초등학교 6학년, 갸름한 얼굴에 긴 머리. 하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지영은 아이 앞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다. 유림아, 혹시 책 읽는 거 좋아해? 유림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입술은 꾹 다물린 채였다. 그럼 좋아하는 이야기는 있니? 영화라도 괜찮아. 아이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엘사 나오는 거. 겨울왕국. 지영은 작게 미소 지었다. 그 영화 선생님도 3번 봤어. 엘사 멋있지? 너도 엘사처럼 하고 싶은 말 못하고 꾹 참는 편이야? 그 말에 유림이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지영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울렸다. 첫 수업은 독서 대신 그림 읽기였다. 글을 쓰게 하기보다 아이의 마음을 먼저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이 지영의 방식이었다. 이건 오늘 내 하루야. 글은 짧아도 돼. 대신 진짜 내 생각을 쓰는 거야. 유림은 연필을 쥔 손을 떨며 종이에 무언가를 끄적였다. 뒤에서 지켜보던 병주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수업이 거듭되면서 변화가 생겼다. 유림은 가끔 웃었고 그림에 색을 칠하기 시작했다. 질문도 생겼다. 선생님, 꿈이 꼭 있어야 해요? 지영은 아이의 눈을 보며 대답했다. 꼭 잊지 않아도 돼. 다만 내가 어떤 걸 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그 대화를 들은 병주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가에 깊게 팬 주름이 조금 더 진해 보였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친 저녁, 병준이 말없이 다과를 내왔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지영이 고개를 숙이자 병주는 조용히 말했다. 손녀가 변했습니다. 밥을 남기지 않고 먹고 아침에 먼저 인사도 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작지만 단단한 울림이 있었다. 지영은 잠시 놀랐다.
그토록 무표정했던 남자의 눈에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질문이 병준의 입에서 나왔다. 혹시 선생님은 예전에 어떤 아이들을 가르치셨어요? 지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 고등학생이었어요. 30년 가까이 국어를 가르쳤죠. 근데 인생이 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것 같네요. 그 말에 병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휩쓸렸던 게 우리 둘뿐은 아닌가 보네요. 지영은 처음으로 그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살짝 움직였다. 경계였던 감정이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날 밤 오피스텔로 돌아온 지영은 창문을 열었다. 한 줄기 가을 바람이 들어왔다. 딸 서유는 책상에서 조용히 문제집을 풀고 있었다. 엄마 오늘도 유림이랑 잘했어? 응. 오늘은 그림 일기에 나무 그늘이 좋아요라고 썼어. 지영은 그 말을 하며 천천히 웃었다. 무너졌던 마음 위에 아주 조용히 새로운 돌 하나가 놓인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따라 유림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다. 책상에 앉자마자 가방을 조용히 내려놓은 아이는 필통도 꺼내지 않았다. 유림아, 괜찮아? 어디 아픈 건 아니고? 지영이 살며시 물었지만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숨소리만 가늘게 흔들렸다. 지영은 조용히 옆으로 가 앉았다. 그리고 아이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다. 그 순간 유림이 갑자기 얼굴을 들었다. 선생님, 저 엄마가 너무 싫어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이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입술은 바들바들 떨렸고 어깨는 점점 더 크게 들썩였다. 항상 바쁘다고만 해요. 학교 끝나고도 아무도 안 오고 할아버지는 말 안 해도 알겠지만 너무 무서워요. 지영의 마음이 툭 하고 끊어졌다.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흐릿해졌다. 그래, 무서웠구나. 많이 외로웠겠다. 지영은 유림을 조심스레 끌어안았다. 아이는 한참 동안 소리 없이 울었다. 그 품 안에서 뭔가 오래된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병주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 눈빛은 아프고도 복잡했다. 아이를 위해 애썼지만 도달하지 못했던 할아버지의 자책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수업이 끝난 뒤 지영이 현관으로 나서려 할 때였다. 병준이 갑자기 말을 걸었다. 혹시 잠깐만 앉으실 수 있겠습니까? 지영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병준은 조심스럽게 거실 쪽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테이블 위엔 작은 티포트와 찻잔이 2개 놓여 있었다. 향긋한 캐모마일 차였다. 병준이 손수 차를 따라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림이가 저렇게 마음을 열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영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웃었다. 아이들은요, 안에 있는 말을 꺼내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점점 입을 닫게 돼요. 그건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에 병준은 작게 웃음을 지었다.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천천히 다시 고개를 들었다. 사실 저도 좀 닫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녀 모두에게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못했어요.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다. 며칠 뒤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지던 날이었다. 유림 수업을 마치자마자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지영은 우산을 들고 있지 않았다.
병준이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저녁 드시고 가시죠. 비도 많이 오고. 잠시 망설였지만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식탁 위에는 된장국, 고등어 조림, 그리고 병준이 직접 담갔다는 깍두기가 올려져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 병준은 와인 한 병을 꺼내왔다. 병준은 조심스럽게 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와인은 잘 안 마십니다만 오늘은 좀 특별한 날 같아서요. 지영은 웃으며 잔을 받았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따뜻하신가요? 병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 물음에 지영은 한참을 생각한 뒤 조용히 말했다. 사실 저도 따뜻함을 많이 잃고 살았어요. 남편 떠나고 동생에게 배신당하고 삶이 엉망이었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직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 말에 병준은 조용히 그녀의 손등을 살짝 잡았다. 깜짝 놀랄 정도로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지영은 순간 얼어붙은 듯했다. 하지만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영은 벽에 기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음 한 구석이 서늘하게 떨렸고 또 한편은 따뜻하게 타올랐다. 정말 괜찮은 걸까?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빗소리가 여전히 창밖에서 흐르고 있었다. 그 순간 오래전 남편과 함께 걷던 비 오는 날이 떠올랐다. 그 기억이 스치듯 지나가며 지영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설레임이 피어올랐다. 무겁던 가슴 속에도 조용한 온기가 번져갔다. 지영 씨, 우리 같이 사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은 어느 봄 저녁 정원에 피어난 매화꽃 사이로 불쑥 흘러나왔다. 병준은 평소와 다르게 말을 머뭇거렸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눈을 맞췄다. 지영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떨렸다. 그건 너무 빠르지 않나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슴 안에서는 파도가 치고 있었다. 병준은 그 떨림을 느낀 듯 조용히 말했다. 빠른 거 압니다. 하지만 저도 선생님도 삶에서 기다릴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며칠 동안 지영은 잠을 설쳤다. 분명 병준을 향한 감정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서유는 딸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조여왔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서유는 어느 날 저녁 책을 덮고 고개를 들었다. 표정은 단단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엄마가 요즘 자꾸 웃어. 예전엔 잘 안 웃었잖아. 무슨 일 있어? 지영은 머뭇거리다 고백했다. 엄마 좋은 분을 만났어. 내가 알만한 때가 된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서유는 한참을 말없이 지영을 바라보았다. 그 눈길에 지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서유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괜찮아. 순간 지영의 눈가에서 뜨거운 것이 흘렀다. 말없이 딸을 안았다. 그 품 안에서 오래도록 참았던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며칠 뒤 병준은 아들에게 연락을 했다. 미국에 있는 외동아들 민재는 영상통화를 받았다. 통화창 속 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새로운 분이 있다고요? 그게 지금 무슨... 민재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지영을 카메라 화면 속에서 바라보았다. 지영은 차분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영이라고 합니다. 무례한 말씀 하셔도 괜찮아요. 놀라셨을 테니까요. 그 한마디에 민재의 표정이 약간 흔들렸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다고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버지답지 않아요. 병주는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야, 아버지도 사람이다. 외롭고 따뜻한 밥 한 끼에 위로받고 싶은 그런 사람. 민재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시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조금씩 굳었던 마음들이 녹아가던 그때 지영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가 떴다. 심장이 쿵 하고 멎는 것 같았다. 누나, 나야. 윤철. 목소리는 예전과 같았지만 섞인 뻔뻔함은 여전했다. 지금 좀 힘들어. 도와줄 수 있지? 지영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그날 저녁 병준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그 사람 동생이란 말도 하기 싫어요. 우리 집을 엄마 아빠 유산을 다 가져간 사람인데 이제 와서 말을 잇지 못했다. 병준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영 씨는 이제 제 가족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제가 옆에서 든든하게 지킬 겁니다. 그의 말에 마음속에 차있던 물이 천천히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지영은 병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속엔 거짓이 없었다. 묵직한 진심이 고요히 단단하게 담겨 있었다. 며칠 뒤 윤철이 직접 병준의 집 앞까지 찾아왔다. 예전보다 더 초라한 차림에 눈동자는 흐리멍덩했다. 형님,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병준은 그 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는 지영 씨한테 연락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제 가족입니다. 윤철은 비틀거리며 돌아섰다. 그 뒷모습을 보며 지영은 눈을 감았다. 긴 악몽 같은 과거가 드디어 끝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날 밤 지영은 병준의 집 마당에 섰다. 봄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발끝에 날렸다. 이런 평온이 다시 내게 올 수 있다고는 정말 몰랐어요. 병준이 다가와 조용히 웃었다. 지금부터는 함께 지켜나가면 됩니다. 지영은 작게 웃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래라는 단어를 마음속에서 조심스레 꺼내보았다. 작은 구청 민원실. 한쪽 구석 오래된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는 두 사람. 지영은 손에 쥔 혼인신고서를 내려다보다가 조심스레 병준을 바라봤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병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은 걸 넘어서 행복합니다. 그 말에 지영의 눈가가 붉어졌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야 불만의 약속이 조용히 세상에 기록되었다. 함께 사는 첫날 아침. 병준은 정원에 나가 삽을 들고 있었다. 뒷마당 한쪽 텃밭을 가꾸기 위해 흙을 파는 그의 모습이 어딘가 귀여워 보였다. 지영은 작은 화분을 옮기며 말했다. 이쪽엔 허브 심을 거예요. 바질이랑 로즈마리. 병준은 잠시 삽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럼 저녁엔 파스타 해드려야겠네요. 지영은 소리 없이 웃었다. 그 웃음 속엔 평온함과 설렘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서유는 대학교 합격 소식을 들고 찾아왔다. 엄마, 합격했어. 장학금도 조금 받았어. 지영은 딸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그날 저녁 병준은 직접 요리를 해 서윤에게 저녁을 차려주었다. 고등어구이와 미역국,
그리고 한 접시 가득한 나물 무침. 서유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식사를 마칠 즈음엔 웃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같아요. 그 말에 병주는 잠시 눈을 깜빡였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딸 있는 기분도 괜찮네요.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나무에 피던 꽃은 열매가 되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병준의 기침이 잦아졌다. 숨소리도 무거워지고 걸음이 느려졌다. 병원 진료 후 돌아오는 길,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병준은 차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이 앞엔 누구도 당당하긴 어려운가 봅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박혔다. 그날부터 지영은 하루도 빠짐없이 병준 옆에 있었다. 아침이면 손수 죽을 끓이고 밤이면 옆에서 책을 읽어주었다.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 어때요? 당신 좋아했잖아요. 병준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목소리면 뭐든 좋아요. 그 말에 지영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숨기지 않았다. 이제는 울어도 되는 사람 앞이니까. 어느 봄날 유림이 노란 꽃을 들고 집에 찾아왔다. 할아버지, 저 글짓기 대회 나가요. 주제는 내 마음을 꺼내다예요. 병주는 고개를 돌려 유림을 바라봤다. 입술이 조금 떨렸지만 눈은 반짝였다. 내 마음을 꺼낼 줄 아는 어른이 될 거야. 난 그렇게 믿어. 유림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할아버지처럼요. 그날 밤 병주는 지영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다. 지영은 가만히 그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내가 조금 더 먼저 늙어버린 것 같군요. 그 말에 지영은 웃으며 속삭였다. 같이 늙어가기로 했잖아요. 지금도 함께잖아요. 병주는 눈을 감은 채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평온했고 따뜻했다. 며칠 뒤 지영은 병준이 아끼던 정원의 작은 의자 2개를 나란히 놓았다. 그 옆엔 책 2권이 놓여 있었다. 한 권은 노인과 바다, 그리고 또 한 권은 병준이 마지막까지 읽다 남긴 시집.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은 그 자리에서 지영은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과 함께여서 참 좋았어요. 어느 봄날 그 마당엔 새로 심은 바질이 자라고 있었다. 서유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엄마가 많이 웃네. 예전보다 훨씬. 유림은 작은 손으로 꽃잎을 만지며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정원 한가운데 나란히 놓인 의자 2개. 그 위엔 따뜻한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